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이 거의 중반 넘어서 3분의 2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즌 중반부터 좀 체크를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구단별 21세 이하 자원의 출전 시간 관련 체크였는데요. 누가 콩나물 잘 키우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특히 22세 제도의 폐지나 혹은 로스터 제도의 도입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지금 22세 이하 출전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과연 각 구단별로 어떻게 좀 22세 이하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K리그 제도에 대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이적 시장 트렌드가 최근에 어리고 유망한 자원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K리그에도 어린 선수들을 잘 키우는 것, 특히나 22세 이하 선수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지난 여름에는 양민혁 선수가 이적을 확정 지었고 겨울에 떠났죠. 그리고 윤도영 선수는 겨울에 확정을 짓고 이번 여름에 떠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박승수 선수 역시 이번 여름에 뉴캐슬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어린 선수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어린데 재능을 보여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훨씬 더 좀 많이 올라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22세 이하 룰에 해당하는 기준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생일인 선수들이고요. 보유 인원수 자체에는 딱히 큰 제약이 없습니다. 상당히 적어도 상관이 없고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건 각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의 어떤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실 보유수의 차이가 출전 시간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수가 적은 팀이 22세 이하 선수를 좀 더 기용하는 그런 수가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B팀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감독의 성향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2세 이하 자원 각 팀별 탑3 선수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22세 이하 자원들의 출전 시간을 쭉 나열해둔 그 기록에서 위에서부터 이제 탑3를 각 구단별로 좀 채우면서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탑3가 구성이 빨리 됐다는 건 그만큼 22세 이하 선수들의 기용이 많았다는 거고요. 특정 선수의 기용이 더 출전 시간을 많이 줬다거나 그런 거고요. 그게 구성이 적게 됐다면 그만큼 22세 이하 선수들을 좀 덜 기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22세 이하 선수들의 활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스터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세 이하 선수를 가장 또 적게 썼다고 볼 수 있는 구단은 바로 강원FC입니다. 강원FC의 22세 이하 출전 시간 순위 탑3는 지금 왼쪽에 보시고 있는데요. 신민아 선수가 1660분으로 1위였습니다. 전체 22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21경기 동안 1개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신민아는 차세대 국가대표 센터백 혹은 유럽 진출 순위가 높은 센터백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강원FC에서도 출전 시간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 2위와 3위입니다. 2위인 김도현 선수는 161분을 뛰면서 42에 링크되어 있는데 출전 기록은 12경기 1개의 도움이지만 지금 평균적인 출전 시간을 보면 10분에서 20분 내외 이렇게 뛴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 강원의 윙어들이 좋기 때문에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만 출전 시간이 많은 편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어서 진둔서 선수는 심지어 18분인데요. 2경기 동안 18분입니다. 이게 리그 기록들만 지금 한정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현재 22세 이하 자원들 중에 6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발전의 폭은 무궁무진한 선수지만 앞으로 보여줄 시간들도 이번 시즌 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강원FC는 16명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22세 이하 선수 비중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1위와 2위의 격차도 압도적으로 크고요. 순위가 한 계단씩 내려갈수록 지금 시간이 90% 정도 줄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22세 이하 선수의 출전에 그렇게 관대하지만 않을 수 있다. 보유 선수가 많기 때문에 22세 이하 선수들에 대한 기회도 많지 않고 이런 점들이 현재 강원의 22세 이하 선수들 출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팀은 전북현대입니다. 전북현대가 11번째로 탑3 구성을 완료했는데요. 1위는 강상윤 선수입니다. 22세 이하 전체 자원들 중 1위의 출전 시간인 1761분을 뛰고 있고요. 23경기 나서서 4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포스트 이재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강상윤은 현재 우리 대표팀이 꾸리고 있는 이 미들라인에서는 최고의 유망주, 내지는 이제 2004년생 22살의 선수니까요. 새는 나이로 이제 막 전성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위는 왼쪽 백 최우진 선수였는데요. 22세 이하 기준으로는 24위 랭크되어 있는데 6경기를 뛰었습니다. 사실 최우진 선수가
시즌 초반에 받았던 기대보다는 현재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잘 갖고 닦아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테오 선수가 뒤를 잇습니다. 다만 시간 수는 꽤 적습니다. 전체 51이고 80분을 뛰었고요. 10경기 나서서 1개 도움을 기록했는데 사실 어린 선수고 그런데도 포획 감독이 주목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테오 선수도 앞으로 좀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북현대는 현재 50% 절반의 선수가 22세 이하 선수입니다. 근데 이것의 이유를 보면 선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북이는 지금 K세리에 지금 B팀이 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쿼드 밸런스도 괜찮은 편이고 22세 이하 선수들 중에 이 연봉풀을 정말 많이 차지하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전북현대가 지금 콩나물을 정말 잘 키우고 있다. 이게 전북현대에서 시작한 밈이기는 한데 그래도 콩나물을 꽤 잘 키우고 있다. 그 드립이 마냥 틀린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째로 22세 이하 선수 탑3를 구성 완료한 역시나 상대적으로 22세 이하 기용폭이 적은 팀은 제주 SK입니다. 제주 SK의 출전 시간 1위는 김준하 선수인데요. 1184분으로 22세 이하 선수들 중에는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뭐 김준하 선수 플레이하는 걸 보면 프로 첫 해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준하 선수는 뭐 지금 김학범 감독이 잘 기용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편인데요. 이어서 최병욱 선수도 21세 이하 선수들 중에는 19위에 해당하는 475분을 뛰면서 20경기를 나섰고 출전 시간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상적인 모습을 때때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선수도 4경기 뛰면서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중원이 현재 좋습니다. 제주 SK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많이 배운다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 SK는 시즌 전부터 22세 이하 선수 10명 그리고 주전급 25명 이 정도를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전이 24명 그리고 22세 이하 선수가 10명인데 그중에 김준하가 그 가운데 경기에 어딘가 있는 선수죠. 준주전급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김준하 선수가 딱 밸런스 잘 맞춰주면서 제주 SK가 바라고 있는 이것이 22세 이하 선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있겠습니다만 제주 SK가 바라는 이상적인 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가선 채로 또 시즌을 치러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현재 제주 SK의 22세 이하 선수 활용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팀은 FC 서울입니다. 현재 서울은 총 15명의 선수가 22세 이하 선수고 41.7% 꽤 높은 비율로 들어와 있는데요. 9번째로 22세 이하 자원 탑3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1위는 황도윤 선수입니다. 1476분을 뛰면서 22세 이하 선수들 중에는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스타급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요 중원 자원으로서 황도윤 선수는 뭐 현재 베스트 11에 무조건 이름을 적고 들어가는 그런 선수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전 시간 기준 랭킹 30위에 해당하는 박성훈 선수가 서울 내에서는 2위를 차지했는데요. 220분을 뛰었고 4경기 동안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박성훈 선수는 이제 김주성 선수가 이적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길 기회가 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박성훈 선수가 앞으로 이 왼발을 쓰면서 왼발이었나요? 어쨌든 박성훈 선수가 야잔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이전에 김주성이 했던 것만큼 똑같이 보여주긴 힘들 수 있어도 본인만의 어떤 재능들을 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손승범 선수는 사실 리그 이제 초반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 못 보여준 것들이 많습니다. 득점도 아직 기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안에서도 보여줄 게 좀 당장 많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황도윤과 박성훈의 존재로 인해서 많이 뛸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손승범도 기대를 받았던 만큼은 좀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또 22세 이하 중에는 황도윤과 박성훈이 잘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이상의 선수들이 또 오상고 유스 출신으로 잘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주요한 22세 이하 자원들을 많이 활용함과 동시에 그 이외의 선수들도 종종 테스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은 서울이 좀 순항한다는 가정하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8번째로 22세 이하 선수 탑3를 구성 완료했던 건 김천 상무입니다. 현재 김천에는 40명의 선수 중에 7명의 선수가 22세 이하 자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애초에 22세 이하 선수의 수가 많이 적은 편에 좀 속합니다. 현재 이런 김천 상무에서 출전 시간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22세 이하 자원은 이승원 선수고요. 이승원 선수는 현재 22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경기 동안 한 골과 3개 도움을 기록했고 동아시안컵에 들어가면서 국가대표도 뛰었기 때문에 국가대표의 길이 이제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이승원 선수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고 이어서 최예훈 선수는 2의 남자죠. 2위인데 22번이고 22등입니다. 전체 421분 뛰고 있고 군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이라서
앞으로 부산 돌아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경험들을 일부에서 잘 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박세진 선수인데요. 신병이기도 하고 사실 김천에서 뛴 경기보다는 대구에서 뛴 경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롯이 김천에서 만든 기록은 아니고 아무래도 박세진 선수를 포함해서 여러 22세 이하 선수들이 좀 있기는 있는 김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천은 사실 그 특수성 때문에 22세 이하 선수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김천 상무의 낑장용 감독이 잘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전체 출전 시간을 보았을 때 전체 구단 중에 1위의 출전 시간이 가장 낮은 구단이 바로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특히 15위라는 것이 그 기록의 좀 더 방증이라고 보는데요. 15위라고 하면 각 팀당 한 명씩 가져갔다 쳤을 때 그래도 한 3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전 하나 시티즌은 U22 선수들의 출전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7번째로 탑3가 구성이 됐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1위가 윤도영 선수입니다. 12경기 동안 1개 도움을 기록했고 떠났지만 여전히 대전 하나 시티즌에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어서 김현호 선수, 어린 선수인데 연착륙을 하고 있고 259분이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어린 선수라는 점에서는 김현호 선수의 어떤 잠재력은 또 꾸준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준규 선수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전체 32위고 그래도 세 자릿수 출전 시간에 뛰고 있습니다만 그래 조금은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아직 보여준 게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도영 선수에 이어서 김현호 선수 그리고 이준규 선수까지 앞으로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또 보여줄 모습들이 기대가 되고 수가 적은 만큼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6명, 앞서 말씀드렸던 김천 상무보다도 적기 때문에 대전 하나 시티즌이 그 22세 선수 비중도 각 이 모든 리그팀 중에 가장 낮거든요. 이런 걸 보면 대전 하나 시티즌이 22세 이하 자원들이 그들의 어떤 능력을 완전히 펼칠 수 있을 만한 팀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윤도영 선수처럼 한 명 한 명씩 선수가 튀어나와 준다면 대전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은 또 어드밴티지를 볼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탑3 구성을 완료한 건 6번째로 구성 완료한 FC 안양입니다. 안양 역시 6명의 선수로 22세 이하 자원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18.2%로 대전보다는 그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봤을 때 키퍼에는 없고 수비 2명, 미들 1명, 공격 3명인데요. 최현우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현우는 전체 22세 이하 자원 중에는 9위에 해당하는 출전 시간이고요. 1085분을 뛰면서 그래도 꽤 안양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실 마무리 스킬만 더 좋아진다면 최현우 선수는 유럽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저돌적이고 가진 능력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성호 선수도 현재 23위, 전체 23위 그리고 안양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의 기회가 문성호 선수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 선수가 이제 곧 또 아마 올해인가 내년까지만 22세 이하고 그 다음부터는 22세 이하 선수 자원에서 풀리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또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공격수 박정훈 선수 역시 아직은 좀 발전이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문성호 선수나 박정훈 선수나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안양을 보면 22세 이하 선수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괜찮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문성호 선수 최근에 출전 시간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할 가치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여기 없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선 쪽에 좀 출전이 많습니다. 문성호도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지만 이렇게 좀 측면 자원을 활용할 때 기용되는 그 패턴에도 들어가서 안양은 좀 더 다양하게 기용해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다. 뭐 이 정도로 좀 첨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양을 마무리하면서 목이 살짝 나갔는데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 HD는 이미지와 다르게 놀랍게도 5번째로 빠르게 탑3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김판곤 감독 시기에 22세 이하 선수들을 여름 이적 시장이 많이 보냈습니다. 이재욱, 박상준 이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많은 선수들 많이 또 임대를 떠나거나 완전 이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5번째로 탑3를 구성했다? 이건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울산도 6명으로 가장 22세 이하 선수가 가장 적은 팀 중 하나고요. 그래도 선수단 수가 자체 많지 않기 때문에 20%로 안양이나 대전보다는 퍼센트가 높은 상황입니다.
22세 이하 선수 출전 시간을 보면 윤재석 선수가 1위인데요. 19경기 동안 한 골 기록했습니다. 사실 윤재석은 막 윙백도 뛰고 여러 군데 땜방을 뛰어서 개인적으로는 본 포지션에서 꾸준히 뛰었을 때 이 선수의 능력이 더 만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윤재석도 앞으로 좀 보여줄 게 많지 않나. 다만 지금은 여러 군데를 돌다 보니 본인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최석현 선수입니다. 만능 수비수고 오른쪽 풀백, 센터백 다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현재 이 K1 템포에 어느 정도는 또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뭐 20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또 본인이 보여줬던 걸 많이 보여준 만큼 이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축구도 잘해서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강민우 선수입니다. 6경기를 뛰었고 06년생으로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성장을 위해서는 좀 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를 보낼 거면 차라리 강민우 선수를 보내는 게 어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강민우 선수도 울산에서 중요한 한 축의 선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모습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볼 구단은 수원FC입니다. 수원FC는 22세 선수가 많은 편이죠. 23명으로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고 수원FC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비판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22세 선수들의 뭐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기 때문에 비용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좀 기회를 오히려 버리는 느낌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원FC는 1위가 이현용 선수입니다. 센터백이죠. 전체는 4위인데 1445분 뛰었고 20경기 동안 한 골, 전도 유망한 센터백이고 앞으로 발전할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이어서는 2위의 김도윤, 3위의 정승배 선수인데 출전 기록을 보면 김도윤 선수는 또 7경기당 한 골 기록했고 근데 그 한 골이 전북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큰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이 경기에서 보여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정승배 선수 역시 지동원 선수가 이적하면서 최전방 내지는 이 공격진 자리에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노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수원FC의 전반적인 22세 이하 기용폭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1위와 2위 간 격차가 많이 큼에도 네 번째로 탑3 구성을 완료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팀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민구단이 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스쿼드를 구성을 해서 22세 이하 선수들을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방향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로 탑3를 구성한 팀은 광주FC입니다. 사실 광주는 오래 뛴 선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0분 이상 뛴 선수가 많이 없어요. 아예 없죠. 지금 보면 뭐 타 구단 몇 개 구단을 빼면 타 구단들은 또 22세 이하 선수 중에 가장 많이 뛴 선수가 거의 1000분 가깝게 뛰거나 1000분을 넘는 팀이 좀 많은데 광주는 1위가 599분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존버가 필요한 광주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22세 이하 선수들은 짧게 기용하고 더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좀 더 나이 많은 선수들을 사용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는 광주도 어린 선수의 활약이 더욱더 많이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위는 문민서입니다. 전체 14위고 조금만 더 폼을 높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윙도 볼 수 있고 중앙 미들도 볼 수 있고 작년부터 상당히 주목받았던 자원인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저는 좀 기대가 되는데 문민서 선수도 부담감을 좀 덜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2위인 정지훈 선수와는 출전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지훈 선수는 최근에 또 광주에서 중용받고 있는 자원인데요. 전반전에 왼쪽 윙으로 들어와서 45분 뛰고 그 다음에 뭐 오우성 선수나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훈 선수는 마무리가 좀 더 발전되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강희수 선수가 또 26위로 3위에 위치되어 있는데 11경기 동안 한 골 기록했고 지금은 사실 출전이 많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만큼 출전이 많지 않고 부상 문제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전의 템포를 좀 더 올릴 시간이 강희수 선수에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광주는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딱 보낸 만큼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광주FC가 어쨌든 현재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22세 이하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경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상황에 또 커주고 있는 선수들이 고맙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2세 이하 탑3를 채운 건 대구FC입니다. 사실 대구 그리고 소개하지 않은 한 팀인 포항 이 두 팀은 22세 이하 선수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나아가서 핵심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는 현재 B팀을 운영 중인 또 한 구단입니다. 선수 육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나 22세 이하 선수가 21명이나 돼서 선수를 잘못하면 또 괜히 놀리게 될 수 있는데 그게 B팀에서 잘
뛰게 되면서 지금 K4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고요. 다양한 포지션에서 여러 선수들의 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1위는 한종무입니다. 1243분을 뛰었고 22세 선수들 중엔 6인데요. 다양한 활용폭을 가진 기대주 자원으로서 한종무 선수는 대구 이적 이후에 또 괜찮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성장도 많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위를 차지하면서 2위를 차지한 게 정재상인데요. 744분. 최전방에서 더 보여줄 게 많은데 아직은 기대치에 비해서는 보여준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재상 선수에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더 자신감 갖고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어서는 한태희 선수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바르셀로나와 대구의 경기가 끝난 다음인데요. 대구의 한태희 선수가 꽤 잘 막았습니다. 선방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몇 년 이후에 대구 1번 한태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번 시즌 나섰을 때는 클린시트가 리그에서 없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나올 여러 경기들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대구FC에서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구는 보면 43.8%의 선수가 22세 이하 선수인데 이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또 22세 이하 선수들 탑 30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앞으로 보여줄 것들 현재 대구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커가는 거라도 또 대구의 팬들은 좀 보시면서 그나마 만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대구도 어쨌든 시즌이 종료되면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될 텐데 22세 이하 선수들을 열심히 활용하는 이런 모습은 또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또 22세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팀이죠.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22세 이하 선수는 총 17명으로 44.7%에 해당합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전체 탑 10 안에 2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팀이고요. 이어서 김동진 선수도 11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타 구단 대비 22세 이하 선수의 기용 시간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포항 스틸러스는 참 대단하다. 역시 포항 스틸러스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위 한현서 선수는 1315분을 뛰면서 전체 랭킹 5위에 위치해 있고 포항 내부는 1위입니다. 16경기 동안 한 개도움을 기록했고요. 혜성처럼 등장한 수비 에이스로서 정말 좋은 모습, 올스타전까지 뛰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강민준 선수도 883분, 크로스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전반적으로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자원이 아닌가 싶고 3위인 김동진도 839분입니다. 타 팀에서는 1위를 할 만한 시간인데 포항에서는 3위예요. 이게 좀 대단한 거고 12경기 동안 2개 도움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꽤나 인상적인 미드필더입니다. 오베르단 선수의 파트너십도 괜찮았고 앞으로 보여줄 게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사실 포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22세 이하 선수들을 처음에 출전시킨 거기는 한데 울며 겨자를 먹었는데 웬걸? 알고 보니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포철구 출신인 건 아니고 심지어 한현서 선수는 현대고 출신인데 참 어린 선수를 찾아내서 이렇게 잘 성장시키는 건 포항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부상자가 많았던 수비진에 한현서, 강민준의 합류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포항은 정말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구단별 22세 이하 출전 선수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잘 쓰는 팀이 있고 못 쓰는 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22세 이하 관련해서 폐지하자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뭐 공정한 경쟁, 자유 경쟁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주장은 뭔가 로스터 제도나 이런 어떤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전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왜냐하면 이 22세 이하 자원을 하는 게 결국은 어린 선수를 잘 키우자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 K리그가 셀링 리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셀링 리그 될 수도 있고 뭐 아시아 탑 리그 될 수도 있고 여러 어떤 잠재력 가지고 있는 리그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들을 잘 키워내야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유럽으로 나가는 거지 아니라면 같은 리그 내에서 돌게 되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간 선수들이 결국 중간 나이 이후 나이 돼서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잘 줘야 되는데 이런 룰이 있어도 출전 시간을 제대로 안 주는 사람들이 과연 없으면 어떻게 될까. 특히나 이제 K리그는 베테랑 선호가 심한 리그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22세 이하 출전 제도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뭐 로스터를 몇 명으로 제한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22세 이하 자원을 활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뭐 고칠 점이 없는 건 아니고 고칠 점은 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좀 두고 보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여러분들도 의견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의견도 좀 댓글들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입이 말라가지고 발음이 좀 새는 경우가 많았는데 약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